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8월 HSK 3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독해 일부분을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요. 독해 일부분의 경우에는 대화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이어지는 대화를 알맞게 고르는 영역이 독해 일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3급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나 아니면 곧 시험 임박한 분들이나 다 시간에 대한 생각은 좀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달의 경우에는 조금은 더 스피디하게 딱딱 중요한 것만 짚어서 문제를 내가 딱 맞닥뜨렸을 때 그래 내가 별 다른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좀 실전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적중 문제 먼저 볼 거예요. 어떤 의도나 핵심 전략을 먼저 보고 그에 상응하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고사장에서 딱 있어서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를 이러한 절차로 푸는구나.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의도하는 바가 뭐였구나라는 순서대로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적중 문제 보실 건데요. 41번부터 45번까지 5문제가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A, B, C, D, E의 보기가 제시되어 있고 상응하는 41번, 2번, 3번, 4번, 5번의 대화들과 맞는 보기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일단 형태를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독해 일부분, 3급의 독해 일부분은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알맞는 대화를 고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순서 들어갑니다. 사실상 풀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를 풀 때에 있어서 내가 모든 문제를 보고선 이게 딱 보고 이게 이 문제였지 이걸 노리고 내는 문제지라는 걸 알아내기는 쉽진 않거든요. 근데 풀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어떤 유형의 어떤 문제이건 다 상관없이 HSK 3급 독해 일부분은 어떤 절차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순서를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면 스텝 1, 제시된 보기에서 키워드와 의문사 찾기. 의문사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의문사라는 건 상징적인 거예요. 의문문을 보는 거죠. 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는 형태로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문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키워드라는 것은 내가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의 테마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주제나 키워드를 파악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딱 독해 일부분을 보실 때에는 내가 키워드랑 의문문 형태를 좀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두 가지만 딱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라고 함은 그 단어가 주어나 수어나 목적어의 핵심 단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술목을 위주로 분석을 하시되 키워드랑 의문문 형태를 좀 주목해서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기를 먼저 분석을 합니다. 그럼 주어, 수어, 목적어에서 이제 키워드를 보시는 거죠. 这个书包 하면 책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설령 여러분이 슈바오라는 단어의 의미를 몰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슈바오라는 것을 똑같이 언급하고 있는지를 찾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같은 그림 찾기 느낌으로 내가 정말 어휘를 잘 모르겠다 하시면 침착하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어휘 자체를 모른다고 너무 쪼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你花了多少钱? 의문사가 나왔네요. 얼마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단어, 그 대화를 골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B 보시면 不是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문문 형태를 물어봤다면 대답으로 오케이, 아니야, 아니면 얼만큼 걸려, 얼마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不是라는 건 뭔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아니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不是 기억을 하시고요. 每个星期三에 비로소 사람들이 와서 打扫를 한대요. 그러면 수요일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打扫가 뭔가 청소하는 얘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문장을 골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C도 마찬가지입니다. 当然可以, 당연히 그렇지 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 B와 마찬가지로 뭔가를 질문을 하거나 의사를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의문문이나 뭐 그렇지 않아에 이어지는 문장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외국어 시험을 볼 때 단어 때문에 긴장을 하고 내가 모르는 단어인데 하고 이렇게 주춤하실 필요 없이 대의를 보는 거죠.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했을 거고 내가 설령 그 단어를 몰라도 똑같은 단어가 언급이 되면 아, 그것에 대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야. 컴퓨터 그쪽에 있어. 네가 직접 가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뒤 볼게요. 没有人打我.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았어.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았어. 단지 내가 요 며칠 감기에 걸렸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기라는 단어를 모르셔도 나는 알죠? 그러니까 너 어떠니라고 물어봤으니까 나 어때? 라고 대답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키워드 보시면 되고요. 이 같은 경우 我记得 나가 또 나오네요. 他小时候 어렸을 때 很矮 하면 이것도 하나의 키워드예요. 矮 키가 작아요. 생각지도 못하게 이미 이렇게 커졌어요. 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구나 라는 얘기. 근데 가령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아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뒤에 컸네, 크네, 키가 크네라는 가오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험이 점점 다가올수록 어휘에 대한 압박을 느끼시기보다는 문제의 유형이나 형태에서 모르는 단어보다는 아는 단어를 가지고 최대한 많이 내가 힌트를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보기를 키워드랑 의문문 형태에 좀 주의하면서 살펴봤다면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에 들어가야겠죠. 자, 키워드 일치하는 문제가 가장 쉬워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먹는 얘기를 하는데 먹는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언급돼 있어. 설령 그 단어를 몰라도 보기와 그 질문에 대한 단어가 일치하면 그것이 짝꿍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45번 문제가 마지막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처음 풀 수 있는 거야. 이거 자체가 어차피 나눠 가지는 거잖아요. 정답을.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첫 번째 문제가 어려울 수 있으면 쉬운 문제부터 풀어나가면서 나머지 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키워드 일치하는 쉬운 문제 먼저 푸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시니까 그 문제 중에서 45번에 니라고 물어보는 게 있고요. 비즈 怎么这么红啊 해놓고 내가 이건 무슨 말인지 뭐 왜 이렇게 빨개 라고 물어보고 나서 被人打了 사람에 의해서 맞은 거, 때렸다는 거죠. 사람에서 때림을 당한 것 같아 라는 달러라는 동사가 언급이 됐어요. 근데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 아무도 나 안 때렸거든. 내가 감기에 걸렸어. 보시면 아, 나라는 단어가 일치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너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나는 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부터 주어랑 수어랑 목적어에 대해서 3급 때부터 여러분이 그 기준치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아, 내가 단순히 그냥 단어만 보고 아는 단어만 해석하고가 아니라 문장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구조로 문장이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한 인지를 하셔야지 HSK 4급, 5급, 6급 이상의 급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이 굉장히 필요해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45번 문제 풀이하고 넘어갑니다. 의문문과 대답 찾는 거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보기를 볼 때 진짜 뭔가 의문문으로 물어봐서 대답이 나오는 것 같은 보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아, 그것도 내가 해결하기 쉬운 문제일 수 있으니까 이제 의문문과 그에 상응하는 대답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当然可以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그럼 뭐뭐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너 뭐뭐 할 수 있겠어? 可以 가능하지, 너이나 거이나 물론 차이점은 있지만 커다란 범주 안에서 뭐뭐 하는 게 가능해? 가능해 라고 물어보지 아니나 다를까 마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단어들이 내가 해석이 안 돼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출제자의 의도 자체가 대화의 흐름을 니네가 이해할 수 있겠니? 뭔가 질문을 할 때 3급이라서 긴 대화가 요구되지 않잖아요. 뭐뭐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 뭐뭐 어때? 그래? 이 정도의 그 흐름을 탈 수 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중간에 어휘가 어떻던지 간에 능什么什么뭐 하면 可以, 가능해, 능 가능하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야. 당연히 그렇지. 사전을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컴퓨터 저쪽에 있으니까 네가 직접 가져가 라고 해석을 하면 그렇게 딱 의미가 호응을 하지만 해석이 좀 부족한 상태여도 能什么什么吗? 当然可以가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이것도 不是가 있었죠. 우리가 본 보기 중에서 아니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럼 뭔가 이제 질문에 대한 것의 대답인데 의문문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44번도 뭐뭐라고 물어보죠. 그럼 这条街真干净. 이 거리가 정말 깨끗해. 해놓고 每天 매일 有人打扫. 打扫가 뭐 상급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아는 분들은 청소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모르더라도 단어가 똑같은 게 언급이 됐기 때문에 뭐뭐 하는 거야? 아니야. 뭐뭐 해서 청소하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의문문과 그에 상하는 대답 플러스 키워드로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석을 하면 거리가 깨끗해. 매일매일 누군가가 청소하나 봐.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수요일마다 사람들이 와서 청소를 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해석이 안 되더라도 기억하는 것. 키워드, 의문문과 그에 상하는 대답. 이것만 기억하시면 문제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습니다. 난이도 높은 문제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을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난이도 높은 문제를 처리하시는 게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겠죠.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풀어야겠다는 강박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주어는 꼭 짚고 넘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애가 16살인데 벌써 지금 180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기억하기에 그가 어렸을 때는 작았는데 이렇게 클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1m 80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벌써 이렇게 컸어 라는 어휘만 가지고도 무리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의문문과 대답도 아니고 특정하게 겹치는 키워드도 없기 때문에 빠르게 문제를 이제 그런 식으로만 푸는 연습이 되신 분들은 이게 뭐지 하고 쉽게 답을 고르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 있는 단어 선상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 근데 고작 16밖에 안 됐는데 180이야. 어렸을 때 굉장히 작았었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굉장히 많이 컸네? 라는 대화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자, 한 문제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42번까지 풀고 났으면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남은 문제니까 재빠르게 고르고 가셔도 되지만 또 혹시 하는 마음에 완벽하게 확인을 하셔야죠. 이것은 주어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물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지혜지혜 내 누나나 뭐 언니겠죠? 송게이워드 나한테 준 거야. 그래서 내가 정확하지가 않아. 뭐가 안 정확해요? 这个书包가 얼마인지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얼마야 라고 딱 떨어져서 그 금액이 나왔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었을 텐데 내가 정확하지 않아 라고 해서 키워드나 의문문에 대한 대답이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지는 몰라도 이것은 하고 주어 자체가 사람이 아닌 걸로도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고요. 또 앞에 문제가 비교적 쉬운 문제들을 먼저 풀어나가시면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골라나가면서는 제일 마지막에 남았던 그 보기를 고르면 또 정답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41번부터 45번까지 쭉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출제 의도랑 핵심 전략을 좀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출제 의도 자체가 이 모든 대화를 다 이해하고 모든 단어를 다 알아가 아니라 대화의 주제, 그러니까 내가 뭐 청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 주제에 대해서 아주 한두 단어만 가지고도 충분히 캐치할 수가 있고요.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이해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대화가 오고 갈 때 질문과 대답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출제 의도가 이 두 가지였다는 것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핵심 전략, 키워드, 그리고 질의자, 응답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문제를 푼다면 관계부터 시작해서 대화, 질문과 대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푸신다면 어휘보다는 이 맥락이나 흐름 가지고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독해 부분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 사실상은 키워드로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이도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 빠른 속도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이제 시험일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열심히 좀 공부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풀었던 이 문제를 가지고 배웠던 전략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독해 이 부분에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면서요. 이번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